박항서 매직은 독자들의 삶에도 매직을 일으킬 것이다.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광문각 출판사 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나의 글을 멋진 책으로 만들어준 이분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이 든다. 출판사에서는 열정이 인류를 만든다를 인쇄소에 넘겼다고 한다. 다음 주면 책이 나올 것이다.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떨린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시고 베트남에서 걸출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분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썼다. 글은 내 손을 떠났다. 이제 독자의 준엄한 평가만 남아있다. 작가의 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에 대해 제가 쓴 신간 열정이 인류를 만든다. 2막 출간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축구 신화를 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생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박항서 감독님에 대해 제대로 쓴 첫 번째 책입니다. 박항서 감독님은 도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삶에 박항서 매직이 그대로 재현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당신에게 이 나이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60은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미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 생각은 굳어지고 몸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도전보다는 안주, 시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현실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다. 그는 경남 산청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축구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진학했다. 선수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코치로도 눈에 띄는 지도력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월드컵에서 코치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그것도 잠시 몇 달 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지만 석 달 만에 물러난다. 하지만 그는 어려울 때 몸을 낮추고 실력을 쌓는다. 나이 어린 감독 밑에 코치로 들어간 후 몇 년 뒤 프로팀 감독을 맡는다. 다른 프로팀으로 또다시 프로 2부 리그 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업팀 감독을 맡는다. 나이는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이대로 지도자 생활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갈등한다. 2017년 9월 29일. 이날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계약한 날이다.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태어나 자랐고 축구 인생을 살았던 조국을 떠나 동남아의 낯선 나라로 갔다. 그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다. 처음에 베트남 언론과 팬들은 차가웠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수들을 감싸며 하루하루 훈련에 매진했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전하는 국제 대회마다 믿어지지 않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베트남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날엔 남북으로 긴 베트남 전역은 대표팀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베트남 국민들은 광장이든 음식점이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여서 대표팀을 응원한다. 베트남 대표팀은 1억 베트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2018년 1월,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한 첫 대회인 아시아 축구연맹 주최 청소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항서 매직이 일어나는 신호탄이었다. 그 후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위를, 스즈키 컵에서 말레이시아를 격파하고 우승했다. 2019년 1월에 열린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올랐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 성적이며 한국도 베트남과 같은 8강이 최종 성적이었다.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두르며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다. 박 감독을 스포츠 한류를 세계에 전파한 선봉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박항서 감독이 불과 1년 반 만에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사건, 우리는 이것을 박항서 매직이라 부른다. 지금 현재 베트남 최고의 인기 스타는 박항서 감독이다. 어디에 가나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박 감독과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얻기 위해 줄을 선다. 박항서 감독은 평소 선수를 자식처럼 챙긴다. 베트남 언론들은 승리의 원동력으로 파파 리더십을 꼽는다. 그는 사람과 소통하는 진정성이 있다. 그런 그의 진정성을 베트남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주는 박 감독의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져들 것이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선수들을 지도한 결과 감동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다.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1등석 자리를 양보하거나 발을 직접 마사지해준다는 소식도 들렸다. 선수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이야기를 듣는 리더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런 이야기가 성공 비결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박 감독의 훌륭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축구가 갑자기 놀랄 만큼 성장한 비결이라고 하기는 부족하다. 기업이나 국가를 예로 들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장이나 대통령이 된다면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회사나 국가가 갑자기 크게 잘 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항서 감독은 현명하고 겸손하다. 박 감독에게는 화려한 이란 수식어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아래에 있고 뒤에 있을 때 좋은 씨를 뿌린 것이 훗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박항서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인생의 시련기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체면을 세우지도 직을 따지지도 않았다. 축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분위기나 환경은 바뀐다는 것을 박항서 감독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믿음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버지 같은 부드러운 파파 리더십이 박항서 매직의 또 다른 이유다. 박항서 감독은 축구 감독이지만 외교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박 감독은 진정한 외교관이다. 박항서 감독은
환갑이 다 되어 새로운 기회에 도전했다. 그의 도전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기대와 설렘만 있지 않았다. 걱정과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 감독은 특유의 능력으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며 베트남의 영웅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박항서 젊은 사람들만 도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도전하면 안 됩니까? 도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 감독이 단기간에 베트남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지도자 경험을 통해 동남아 축구의 특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동남아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는 재능 있는 선수가 꽤 있으나 다른 대륙보다 빈약한 신체 조건, 전술 응용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계를 보였다. 베트남 인터넷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박 감독은 베트남이 생각하는 축구 자체를 바꿨다면서 박 감독은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스스로 비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던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 코치들과 달리 박 감독은 경기 도중 저지르는 실수는 자살과 마찬가지라는 신념으로 선수들을 지도했다면서 경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고 소개했다. 베트남의 소리 방송도 박 감독이 베트남을 신뢰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고, 켄 흡14는 박 감독이 이라크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기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 축구 평론가인 부 광후이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거스 히딩크라며 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